네, 앞서 이상엽 이사께서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밖에서 잘 들었고 미국 증시인데요. 어제부터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습니다. 약간 시장에서 단기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드렸고 어제 드린 얘기 중에서 밈 주식이죠. 네. 예, 이거가 올라가는 거 저는 불만이다. 이런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쪽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PSR이라고 하죠. 약간 뭐 PDR도 있고 PS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적은 안 나오는데 덩치만 이렇게 커진 회사. 이게 이번에 하락 때 한 80%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올라오는 것도 저점에서 또 대차게 올라오거든요. 네. 이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겠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 결론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예. 단기 조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네. 잠깐 이러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폭은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미국 시장의 변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썩 안 좋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치. 8%대가 뭐 무슨 이게 피크아웃은 된다고 하더라도 수치 자체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가 반도체 쪽. 이쪽은 일단 지금 저희가 뭐 치포 관련된 쪽에서 뭐 부담이 나오냐 그러면 반대로 얘기 드리면 미국 쪽에서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특히 대표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퀄컴 수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지원법을 통해서 좀 투자도 늘리고 해서 수혜를 받을 측면들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부담감 가는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견디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그 빅스 지수는 계속 민재기 팀장님하고 계속 체크하시죠. 네. 보시면은 빅스 지수는 안 체크합니다. 그건 체크 안 하네. 네. 이 중요한 걸 공포 지수. 예. 우리 민재기 팀장은 하이힐드에 빠지셔가지고. 하이힐드요. 하이힐드에 늪에 빠지셔서. 하이힐드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QT하는 9월 달에는 2배로 들어간 그때는 의미 있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공포지수 빅스도 단기 저점입니다. 20대 초반에서 턴하는 모습들이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좀 부담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봤던 것 중에서 이건 조금 그러네요. OECD 경기 선행지수. 제가 시간이 돼서 이게 막 보여드리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자료에 약합니다. 이거 다 밑에 좀 이렇게 해서 보여줘서 대표님 이거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예 바쁘니까요. 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우리는 안 바빠요. 네. 그러면 잠깐 끊을까요 방송? 아니. 자, 가시죠. 이거 나온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그나마 조금 좋았는데 미국, 중국 다 안 좋습니다. 이게 하락하는 속도 보니까 근데 한국 보니까 지난 코로나 때 급락했던 기울기와 거의 이번에 똑같이 기울기가 내려간다는 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맞아?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행지수는 얘기하는 바가 맞아 라고 그것도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담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까지 보통 그러셨을 겁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적어도 일단 12,300대 나스닥 기준으로는 여기는 터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따라 올라갈 거고요. 이때 나왔던 안 빠지려고 했다가 한 번 더 확인했던데 요 안쪽으로는 확인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12,000원대 초반대나 12,300대 요 안쪽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요즘 그거 있죠. 와,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시장은 좀 올라오는데 내 기준에 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은 거보다 그때 많은 종목들을 잘 치고 나가는 있죠? 좀 주식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단기 성과 내기에 참 좋았던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비중을 줄이시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비중이나 지금까지 또 나 그저 단기 신용까지 써서 갑자기 계좌가 확 늘어났네 하고 행복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지금은 일단
약간 줄여놓으시죠. 그래야 다음을 대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냈으면 저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어제까지도 그러셨을 겁니다. 와, 계좌 보면서 뿌듯하게 와, 나 단타의 왕인가 봐. 뭐? 저 김민수? 하이 참. 저런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챙기는데 일단 좀 주력을 하시죠. 챙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음을 약간 좀 보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지금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매매하다 보면은 계좌 평가액 갖고 좋아할 때가 오히려 나중에 평가액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거 끝나고 이걸 정리를 해서 수익을 완전히 한 상황이 내가 돈 번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액과 지금 나중에 정리를 끝내서 나온 상황들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 챙길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시장으로 보고 살살 대응하자. 이게 지금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 증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까요? 혹은 그냥 있는 거 빨리 비중 서서히 줄여나가는 걸로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게 보통 보면은 조정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으로 훅 밀리는 게 아니라 했다가 좀 또 단기 조정 말치고는 한번 반발매가 좀 나오겠죠. 근데 반발매가 그러니까 이제 쌍고가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거 이상으로 외국인들 수급하고 좋아서 다시 이사님이 아주 좋은 표현 쓰셨더라고요. 2,550, 2,600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한번 훅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버겁게 나오느냐. 요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외국인들 수급이나 강도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 특징 섹터 보기 전에 그 얘기 앞서 이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BSM 형님 오신다. 네, 빈쌀만. 네. BS. MBS 오신. 네, 하긴 뭐 돈 많으면 다 형님이에요. 야, 그렇죠. 예. 형님. 네. 죄송합니다. 예. 삼촌, 그러지 마. 네. 이게 MBS죠. MBS인지 뭐 하여튼간 이분이 오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네옴시티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었고요. 네. 근데 이게 단독 보도기 때문에 또 체크는 해야 네, 되겠지만 확인해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방문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고 보게 되면 오늘 반응할 건 첫째가 건설 뭐 이런 섹터들이죠. 지난번에 건설과 이 또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 곳들이나 원자력 쪽이죠. 네. 원자력 아니면 그냥 들어가는 플랜트 발전 쪽 이런 쪽 오늘 단기 시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보자. 그거 말씀드리고요. 원자력 얘기를 또 몇 번 하시더라고요. 아까 네. 했지만도 예, 그거 그러니까 이 네. 원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재생 혹은 이 태양에너지 아니면 그 원전에너지 네. 이쪽과 관련해서는 네. 약간 테마성으로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도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막 어차피 이게 앞으로 커가는 산업은 맞죠. 근데 이슈가 막 커지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무슨 지원법 통과되고 인플레이션 방지법 통과되고 그러면서 이슈가 막 또 기사로 이만큼 나올 때 그때가 단기 고점입니다. 이슈가 커지면 고점 거기다가 또 이슈 안 나오고 나올 때가 또 주가는 슬슬 밀려서 저 단기 또 사볼 만한 자리 이렇게 될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 와 우리 사우디에서 큰 형님 오신대 그래서 또 관련된 걸 쭉 해서 또 막 얘기 나오고 또 증권 방송에서 이슈 다루고 막 그럴 때가 단기 고점 또 얘기 없으면 또 슬슬 빠지게 되면 그때 또 단기 저점.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강도로 저희가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뭐 차트 모르겠고 대응 모르겠고 거기에 따라서는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데 이슈 때문에 딱 걸렸다 팔고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테마 물론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맞죠. 그러면 저점은 높이되 고점도 높여가게 되면 거기서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제 나왔던 특징 섹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제 포구 관련주들 뭐 그냥 인선 이쪽이. ENT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니면 가다 말아요 어깨가. 약간 단기 조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조금 이제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 쪽 강했고 태풍 장마 이제 이쪽이 그거죠. 태풍이나 장마 때 보게 되면 항상 제습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팔리는데 어제는 제습기 뭐 할 여유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쏟아지는데 비가. 근데 이게 원래 오늘
내일까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비가 아직까지는 또 혹시 좀 소강 상태인데 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라고 하다 보니까 또 기상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보고 대응하면서 날씨 바라보면서 주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뭐 또 다른 것도 예측 못 하겠는데. 진짜 기우제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그냥 날씨와 함께 변하는 하나의 섹터고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면 일단 어제 또 보니까 단기 시가가 고점으로 또 쭉 밀리죠. 그래서 반발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는데 주력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거기다가 뭐 숫자원 이러면 뭐 배관 이런 쪽이죠. 뭐 보니까 뭐 한국주철관 이런 것도 강한 모습들이고, 아스팔트는 소실됐다 보니까 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다, 그런 흐름 나오고, 시멘트 쪽도 어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이거는 또 부서진 거. 그러면 시멘트가 움직이면 건설, 건자재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약하더라고요. 시멘트만 움직이더라고요. 게다가 중고차 관련주가 왜 강할까요? 전 이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보다는 사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네. 그 정비 업체들, 수리 회사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다음에 네. 거래가 참 그게 왜냐면 이게 물 빠지고 나면은 이 네. 빠진 사람들 차주들은 네. 차를 그냥 바꿔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차 살 때 이거 침수된 침수차. 차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침수차를 갖다가 그러면 이런 중고차 업체들은 싸게 사나 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나? 당한 뭘까? 당한 느낌인데요, 왠지. 네. 그러면 근데 침수차는 뭐 이렇게 탈탈 물 털고 뭐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팔면은 예전 성능 그대로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저희 문송한 두 분이 두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카센터 하시는 분들 조언 주신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중고차가 왜 어제 올라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미인 대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슈든 간에 사람들의 관심, 그냥 일시적인 그 수급에 의해서 알려진 이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건가? 그 이유. 지금 그렇다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그러니까 이 섹터들은 다 매도입니다. 매도 의견으로 단기 오늘이라도 또 혹시나 반등이 오늘 나올지는 또 비 온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종목도 얘기 안 드렸고요. 그냥 단기 테마다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엔터주입니다. 엔터주인데 보니까 와 걸그룹 컴백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 걸그룹의 르세라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초동 앨범 판매가 40만 장이 넘더라고요. 네. 첫 데뷔인데. 그래요? 예, 40만 이 정도 수치가 되나 싶은데 거기서 또 왜 김가람 탈퇴했는데도 여전한 인기가 뭐 이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고 봐서 이거 봐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뉴진스, 하이브의 또 미니진 사단에서 만든 뉴진스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벌써 초동 판매가 거의 뭐 지금 아까 뭐 60만 장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데뷔하는데 이 정도로 뜨겁다라고 하게 되면은 앨범이란 거에 대한 엔터주에 대한 앨범의 의미가 과거에는 저희가 임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김건모 100만 장 돌파 이때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런 때가 그러니까 100만 장 팔면은 솔직히 해서 나한테 얼마가 떨어질까 이런 거보다 이제 수익원이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소속사 얼마 또 본인한테 얼마 이런 계약 조건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는 솔직히 듣는 게 뭐 CD나 워크맨 이거 해서 나와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반 판매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또 다른 팬덤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소장하고 싶은 거죠. 왠지 내가 팬으로서 뭔가 갖고 있어야 좀 유대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에스파 또 미니 앨범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더라? 걸스? 앨범 제목이 걸스였던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에스파는 또 약간 그러죠. 약간 걸크러쉬한 느낌이죠. 네. 음반
전문가입니다. 예, 뭐 평론가는 아니고요. 임진모 씨 아닙니다. 예, 저는. 네. 그래서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나는 나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 소녀시대밖에 없어가지고. 예. 소녀시대만 됐지 뭘 내가 뭘 하시는 분위기로 계셔가지고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이제 조금 있으면 불핑이 들어옵니다. 블랙핑크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제 보니까 YG 엔터가 기관 매수와 함께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전설이 오시면 당연히 시장에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을 때 엔터주는 또 월드 투어 이제 또 하반기에 쫙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월드 투어 쪽에서는 좀 더 성과가 되는 게 아마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J-WAP 네 이쪽이 강한 것 같고요. 이제 IP가 여전히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이쪽이 좀 우리 좀 쉬었는데 한번 돌아갈 때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표적인 SM을 이사가 월요일부터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요. 네. 딱 좋은 자리에서 말씀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턴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소녀시대 팬이시라면 한번 좀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 대표님? 그럴까요? 네. 그 팬덤을 활용해서 10주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YG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또 오랜 행보 끝에 이렇게 좀 정체돼 있다가 거래 실고 한번 다 올라갔네요. 네. 행보하다가. 네, 불핑 효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JYP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개를 딱 들면서 이제 꿀럭꿀럭하는 순간.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JYP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대장주로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데 지난번 고가가 지금 4월달에 고가가 거의 5만 6천 원, 이게 6만 6천 원대. 근데 지금 5만 9천 원대.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신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견조하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마 이번에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언제든지 또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엔터주는 솔직히 뭐 아무리 저희가 얘기하는 뭐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차라리 그냥 한 끼 굶고 앨범 한 개 더 사겠다. 앨범 좋아하는 팬으로서 사겠다는 입장이 더 크죠. 이런 것도 반영이 된다고. 그거는 정말 우리 그 시장 고객이 되는 젊은 친구들의 네. 마음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막 그 슬리퍼 신고 되게 초췌해도 내가 뭐 한 끼를 뭐 어디다 이게 내 여자친구와 근사한 날이 됐을 때는 아주 뭐 거기다가 아주 턱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럴 때 야 핸드폰비나 내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뭐 그렇더라고요. 뭐 누구 얘기 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네. 뭐 네. 가족 얘기 같아요. 아닙니다. 뭐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중에서 종목 중에 YG 플러스라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YG 플러스니까 YG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이브랑 YG 쪽 관련된 음반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성향이 약간 과거에도 이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못 따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초동 물량 들어오고 이제 유통되기 시작해서 블랙핑크 효과와 함께 같이 나온다. 그러면 실적 변화가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쪽에서 주가도 먼저 움직이는 과정. 근데 이거 따라가면 조금 힘든 자리고요. 네. 약간 눌렸을 때, 단기 눌림목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해보자.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한번 볼까요? 네. 게임주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의 그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두 마디 하면 재밌어요? 안 돼요? 네. 재밌어요? 팔아요? 사요? 세 마디네.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러면? 네. 게임주는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파는 자리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는 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냥 줄였다가 다시 보자. 일단은 좀 네. 비중을 줄이고.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게임주 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미국도 기술주 강하고 뭐 성장주 괜찮은데 라고 보실지 몰라도 핵심은 그겁니다. 비용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 확 늘었죠. 거기다가 게임 지금 당장에서 히트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히트할 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요 정도로면은 단기 목에 찰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거는 NC소프트가 아마존과 협업한다고 하는 게
그 TL이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NC소프트는 벌써 이 TL을 가지고 리니지 애프터라고 그래서 2010 벌써 7년 됐습니다. 7, 8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 TL이라고 하는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뭐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올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아마존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뭔가 성과를 내지 않을래? 근데 아마존은 아마존 게임즈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막 스튜디오 인수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뉴월드라고 이 게임 하나가 살짝 좀 인기가 잘 만들었어요. 뉴월드 이거. 그래서 보니까 아마존 게임즈가 결국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게임 쪽에 진심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뭐 지분 관계나 뭐 또 뭐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기대감입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확인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기계적으로 비중 좀 줄이셨다가 다시 살 기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 네. 잘 감안하셔서 들으시고요. 네. 수급과 관련해서 특징주들 2개를 뽑아 오셨네요. 네, 요거는 이제 어제 CJ제일제당을 보면서 딱 느낀 거 한마디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런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임 대표님께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글쎄요, 좋은 모습인데요. 근데 네. 그 CJ제일제당은 네. 저희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는데 이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적 상승 추세에 있는 네, 기업의 그 매출에. 그렇죠. 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아도 솔직히 물려줘도 되는데 자식은 그럼 아빠 땡큐 그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 네. 유대 관계가 좋은 또 자식 그러니까 아들 잘 키워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서운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아빠한테는 안 쓰고. 무슨 얘기도 안 하고 캠프를 가가지고 조금 삐지긴 했었는데, 예, 근데 뭐 잘 왔으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CJ제일제당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음식료 업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추세 전환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대장주죠? 대장주 쪽 실적 발표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변화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라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딱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죠. 이 추세가 견고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업 계속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들어왔다.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는 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뭐 좀 궁금하시다. 어제 다시 보기. VOD. 거기 또 임 대표님 얼굴 또 나옵니다. 아주 네, 그만하고요. 그래서 PD가 화면을 바꿔버렸어요. 그러셨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네. 이게 요즘 보니까 고려아연 그리고 이 비철금속부터 금속 관련된 쪽이 좀 약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도 움직임이 외국인들이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아연 가격이 어제 그저께 사이에서 이틀 동안에 급등을 해서 최근 3월달 이후부터 가장 많은 상승폭을 좀 기록했다라는 쪽도 비철금속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은 향후 제 화면이 아닌데 이런 게 나오네요. 네, 근데 향후 앞으로 변화가 나올 때 우리 김민수 대표님에 대해 예의가 아니지.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건 화면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여기에서만. 제 얼굴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철금속 가격의 가능성은 보여주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쪽에서 경기 관련된 쪽과 그때는 유가도 또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하시면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